의 성질과 수열의 통합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1보다 큰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세수 로그 a, 로그 b, 로그 c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더 있지요. 로그 a, b, c가 바로 15일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이용해 보죠.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등차 중앙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즉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에 합과 같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b는요, 자 로그 a 더하기 로그 c와 같다 라고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주어진 등식을 정리해 볼 거야.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이는요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b의 지수로 다음과 같이 b 제곱이 되어 있고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니까 자 a와 c를 곱한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로그 똑같습니다. 밑도 15로 똑같아서 생략되는 거죠. 그럼 진수끼리 같아야 될 거니까 b 제곱이 ac구나 라는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이 조건을 또 하나의 조건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 대신에 b 제곱을 대입해 주세요. 그럼 b 제곱 곱하기 b니까 진수가 b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게 15구나. 그럼 3이 앞으로 나가면서 3로그 b가 15. 아, 그럼 로그 b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건을 모두 이용해 봤더니 결국 이 순서대로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인데 가운데 있는 항이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본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로그 a하고 로그 c가 될 수 있는 거는 공차가 자연수이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보세요. 자, 로그 a, 로그 b, 로그 c에 해당되는 값들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가운데 있는 건 무조건 5가 되겠죠. 근데 공차가 자연수니까 1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자, 1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 5, 6에 해당되는 조합이 나올 수 있겠고, 자, 가운데 항은 무조건 5인데요. 공차가 2라고 생각해보시면 3, 5, 7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공차가 3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운데 5니까 3만큼을 빼내면 2. 자, 5에다 3 더한 8. 2, 5, 8도 돼요. 자, 근데 공차가 4라면요. 바로 가운데 항이 5라면 4 뺀 1. 자, 4를 더한 9. 그래서 1, 5, 9. 자, 공차가 5일 수는 없겠죠. 그러면 0이 돼버리니까 로그 A가 그럴 수는 없어요. 바로 로그 A, 로그 B, 로그 C도 뭐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공차 자연수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1보다 크다라고 했죠. A가.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도록 하죠. 자, A가 1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로그 A는요. 당연히 로그 1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로그 1이 0이니까 결국은 로그 A가 양수란 얘기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구나. 까지 왔으면 됩니다. 자, 그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주어진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알잖아요. ac 대신에 b 제곱을 대입할 수 있구나. 그러면 보시면 로그 b 분의 자, ac 곱하기 c라고 놓자면 요 ac 대신에 b 제곱을 넣을게요. 그럼 b 제곱 c가 되겠죠. 자, b를 하나 약분하고 나면 로그 bc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로그 분리해주면 덧셈으로 분리가 돼요. 로그 b 더하기 로그 c. 로그 b는 그냥 항상 5거든요, 지금. 그래서 5 더하기 로그 c. 이렇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자는 건 결국 로그 c가 가장 클 때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근데 로그 c 값을 보시면 6, 7, 8, 9가 가능하니까 가장 큰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9를 대입해 주시면 5 더하기 9가 바로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3차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f'이 있기 때문에요. 도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자, x세제곱 미분한 3x제곱으로 시작하는 바로 2차 함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x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 gx가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gx가 x는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극값을 판단할 때는 바로 g'x가 0이 될 때 x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gx의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냥 미분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g'x는 자, 우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미분을 해주시면 요 t 자리가 바로 x로 바뀌면서요. x-2의 f'x로 표현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f'x는 앞서서 2차함수였고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3인 2차함수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2차함수 곱하기 1차니까요. 자, 요게 바로 3차 식에 해당되는 경우로 나오겠죠. 자, 우리는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g'x가 0이 될 때 x값을 기준으로 보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x2라는 게 하나 보이지요. 자, 근데 x는 2라는 게 이 포인트에서 극값을 갖진 않습니다. 문제에서는 0에서만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죠.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것 중에 2도 있거든요. 그러면 2에서 미분에서 0은 되지만 부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극값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알겠다. 자, x-2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2에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극값이 아닙니다. 2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렇죠? 자, x-2의 제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f'x가 어떤 식일까라는 걸 예측 가능한데 최고차의 계수는 3이 되겠고요. x-2는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x-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0에서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x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보시면 지금 3에 x-2의 제곱 곱하기 x. 자, 이게 0이 될 때 x값 2와 0이지만 2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죠. 부호 변화가 있는 거는 0에서 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x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x의 x-2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알아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g0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g0은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gx가 있으니까 x자리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t-2에 자, f't는요, f'x가 있으니까요. x를 t로 바꿔서 3t에 t-2. 자,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3은 우리는 인테그랄 앞으로 빼낼 거고요. 자, 2에 0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주면서 부호를 바꾸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t-2가 2개 있고 t까지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정적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t제곱에 t 곱한 t 세제곱. 자, 마이너스 4t 제곱에 해당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t까지요. 자, 적분으로 합니다. 자, 주어진 피적분함수 적분해 주시면 4분의 1 t 4제곱 빼기 2t. 자, 3분의 자, 정정할게요. 3분의 4 t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에 2 넣고 0 넣고 빼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을 넣을 필요는 없죠. 0이 되니까요. 2를 대입한 후에 그 값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텐데 그 값은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y는 x분의 1과 y는 루트 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A점이 있죠. 1,1에서 만나고 있네요. 자, 그럴 때 y는 t라는 이런 가로선이 보일 거예요. 자, 이 가로선하고 각각 함수가 만나는 점이 B하고 C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자, C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 이 세로선과 만나는 점이 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모두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삼각형 ACB의 넓이 FT라고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고요. 또 삼각형 ADC의 넓이를 GT라고 해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후에 자, 대입하여서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좌표를 알면 돼요. 그래서 B하고 C 좌표부터 구해볼 텐데, 자, Y가 T일 때다라고 했으니까 B의 Y 좌표는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곡선 위의 점이니까 Y자리에 T를 대입해주세요. 자, 양변에 역수치 해주시면 X는 T분의 1에 해당되겠는구나. 그래서 B의 좌표가 T분의 1, T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좌표를 보죠. 역시나 Y 좌표가 T가 되겠고요. 자, 주어진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Y자리에 T를 대입했을 때 X값. 양변 제곱하면 X는 T제곱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D좌표를 구해보자면 C하고 D는 X좌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D의 X좌표 T제곱. 자, 근데 Y는 X분의 1 위에 점이기 때문에 자, 이 T제곱을 X자리에 대입한 값 T제곱분의 1이 Y좌표가 되겠죠. 자, A라는 점은 1,1까지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는 한번 넓이를 구해볼 텐데 FT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CB.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자, 밑변 길이는요, 가로선의 길이니까 C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자, C의 X좌표 T제곱에서요, B의 X좌표 T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이 길이가 될 텐데, 자, 이 길이는 B하고 C의 Y좌표에서요, A의 Y좌표를 빼주시면 되죠. 즉, T에서 2를 뺀 T-1이 높이에 해당될 겁니다. 자, 그럼 FT라는 넓이식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다음과 같아요. T제곱 빼기 T분의 1. 자, 높이는 T-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자, 요 AC, ADC, 요 넓이를 GT라고 해놓고 표현해보자고요. 자, CD를 밑변으로 한다면, 자, 요 세로선 길이는 Y좌표에 차지요. 자, Y좌표 T에서 T 제곱분의 1을 빼준 게 밑변이 되겠고, 자, 높이는 A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되겠는데, 이거는 CD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는 것 같죠. 즉, T 제곱에서요. 자, 요 X좌표는 1을 빼준 것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자, 이거죠. T 빼기 T 제곱분의 1. 자, 여기다 높이 T제곱 마이너스 1까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극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이 계산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FT라는 게 분모로고요. GT가 분자로 가죠. 근데 어차피 2분의 1은 벌써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럼 FT를 분모 쪽에 써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T분의 1에 T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분자 쪽에 있는 것 중에서요. T 빼기 T 제곱분의 1에, 자, 이거는 합차로 좀 인수분해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는 게 하나 보입니다. T-1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 남는 식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더 약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번분수 T하고 T제곱을 없애고 싶어요. 그럼 분모 분자에 우리는 T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T제곱 곱할게요. 자, T제곱 곱하면 T 세제곱이 되겠고요. T제곱 곱하면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그대로 있고요. 분모 쪽에도 T제곱 곱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T 4제곱. T제곱 곱하니까 빼기 T 이렇게 될 겁니다. 좋아요. 자, 근데 분모 쪽에서 T로 근호 밖으로 빼시면 T 세제곱 빼기 1이 남죠. 자, T 세제곱 빼기 1, T 플러스 1. 자, 그럼 T 세제곱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요. 이제 됐네요. 남는 것만 봤더니, 자, T분의 T 플러스 1이 돼요. 자,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군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정적분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이 각각 FT와 GT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F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요. 점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 즉 속도가 양수일 때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속도가 음수일 때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양수에서 음수로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도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2차 함수를 표현해 보자면 ft라는 속도 함수입니다. 점 p의 속도식이 되겠죠. 자, 근데 속도가 0이 될 때 t값을 보시면 0과 1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드려 보면 자, 이거는 ft라고 쓸 수 있겠는데 그냥 속도니까 v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v가 바로 지금 ft인 상황이에요. 자, 했을 때 0 그리고 누구? 1에서. 근데 우린 0 왼쪽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활용 문제입니다. t가 0 이상이지요. 그쵸? 출발 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함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1초일 때 자, 1초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음수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바꾸는 거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바꾸는 포인트 얼마일 때? t가 1일 때 바꾸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니은이요. t가 2에서 pq의 가속도를 각각 small p, small q라고 할 때 그 곱이 음수인지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요. 바로 가속도식을 구해봐야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라는 점 P의 가속도를 보자면 자, 요 FT라는 속도식을 한번 더 미분해 주시면 가속도가 되겠죠. 즉 ET-1이 되겠고요. 점 Q의 가속도를 보자면 자, 주어진 속도식을 다시 한번 미분하시면 가속도식이 돼요. 자,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6t 더하기 6이요. 자, 여기다가 t에 2를 대입하자는 거죠. 그래서 F'2요. 자,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게 바로 P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2의 값이 또 가속도가 됩니다. 자,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게 바로 Q 값이에요. 그쵸? 근데 P하고 Q하고 곱한 거 부호 판단하자라고 했는데 뭐 3하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8이어서 음수가 되는 거 정확하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보기가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0에서부터 3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부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3초까지 라고 한다면 자, 우리 Q의 속도식이 이거지요? 즉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를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하시면 되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움직인 거리니까요. 이 절대값을 씌운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요 피적분함 쪽에는 2차 함수를 잠깐 보자고요. 자, 어떻게 생긴 건가 봤더니요. 우리는 마이너스 3t로 묶어주시면 자, t-2가 되면서 0과 2 이렇게 만나겠고요. 위로 블록인 거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고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자,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하는 건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뒤집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뒤집어 올릴 필요 없이 0에서부터 2까지는 그냥 어차피 정적분하면 양수 나오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를 그냥 이렇게 정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 자, 2에서부터 3까지는 뒤집어 올린 함수니까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 2에서부터 어디 3까지는 주어진 식의 부호를 바꿔서 뒤집어 올라가요. 3t제곱 마이너스 6t를 정적분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계산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4가 나오고요. 또 계산해보시면 4가 나와요. 4 더하기 4니까 8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 8이다라는 거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기억니은 디귿 다 옳은 보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등비수의 합과 관련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 넣기 유형인데요.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3이 아닌 양수 P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좌변을 계산했을 때 우변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요 좌변에 있는 것 중에서요. 자, 요 분자에 있는 항을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예요. 척제항이 바로 P의 n승이 되겠고요. 자, 공비가 뭐냐라고 한다면 공비는요. 지금 3은요. 점점 곱해지고 있죠. 자, P는 차수가 하나씩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는요. P분의 3을 계속해서 곱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3을 계속 곱하면서 3은 차수가 올라가고 P는 계속해서 약분되면서 차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는 바로 P분의 3이라는 공비가 되는 것이죠. 좋아요.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요 분자를 간단히 하는 과정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하시죠? r-1분의 자,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요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형태 그대로 한번 가보자면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공비가 이거지요. 그래서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P의 n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P분의 3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의 개수인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주의해 주시게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중괄호로 바꿔보도록 하자. 좋습니다. 자, 이걸 연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에 있는 P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각각 P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P가 되겠고요. P를 곱하니까 P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자, 요 괄호 안에가 P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3-P분의 자, 이거 정리해 보려고요. 분모 약분되면서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P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봤더니 P의 n 플러스 1제곱이 앞에 있어요. 자, 이 둘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었군요. 즉,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럼 P 마이너스 3분의 P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자, 단거에 똑같이 나왔네요. 자, 나는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P 마이너스 3이 나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간단히 해냈다라는 거야. 됐죠? 자, 이때 P 플러스 3분의 P는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되어 있고 P 플러스 3분의 3도 0과 1 사이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주어진 원래 요 좌변의 식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자는 간단히 해냈죠? 자, 분자 간단히 한 거하고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자, 나이는 당연히 P-3이 들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n이 지금 시그마 계산 변수기 때문에 n은요. n하고 상관없는 P-3분의 1은 밖으로 빼낼 수 있겠고 자, 요거 요렇게 두 개 분리해서 정리해서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연산 결과 자, 다에 뭐가 들어가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연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연산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 플러스 3분의 P가 공비인 등비수열 무한히 더하세요. 무한 등비급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좀 체크해보면 무한 등비급수 1-R분의 A다. 즉 1-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자, 공비 자, 분의 첫째 항 n에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P 플러스 3분의 P가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앞에 P가 있으니까 이 P는 분자 쪽에 곱해져요. 그래서 P 제곱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P까지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부분까지 계산할게요. 빼기에 역시나 등비수열의 합공식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1-R 분의 첫째는 n에 1 대입하시면 P 플러스 3분의 3이 되겠죠. 그쵸? 얘가 3인데요. 앞에 있는 3은요. 분자 쪽에 곱해지는 거니까 이 3이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거를 연산하면 요 중괄호 안을 연산하는 거야. 중괄호 안에까지만 연산을 좀 해볼게요. 자, 번분수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모 분자에 P 플러스 3을 곱하세요. 그럼 여긴 P 플러스 3이 되고 여긴 P 빼면 3만 남겠죠. 자, 일단 P 플러스 3 곱하니까 P 제곱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분수도요. 분모 분자에 P 플러스 3을 곱하세요. 그럼 여기 P 플러스 3 빼기 3
그래서 P가 분모에 남겠고요. 자, P 플러스 3 곱하면 분자 쪽에 9 남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중괄호 안의 연산이에요. 자, 우리는 통분할게요. 3P분의, 자, P 곱하니까 P 세제곱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요거까지 함께 해서 이 주어진 연산을 해보자면 P-3분의 1에다가 중괄호에 연산한 게 이거야. 그쵸? 갖다 쓸 건데 분자를 봤을 때 분자가 27이 3의 세제곱을 보이셔야 돼요. 세제곱을 차니까 인수분해해서 P-3에다가 자, 앞에 항의 제곱, 앞뒤 곱한 다음에 보호받구나. 그냥 D항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즉 P-3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3P분의 P제곱 더하기 3P 더하기 9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래식하고 똑같지요? 즉 다에 들어갈 거는 바로 9에 해당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다까지 구해냈습니다. 9가 들어가겠구나. 좋아. 자, 그래서 가나다 다 빈칸 채워봤고요. 자, 가나의 알맞은식을 FP 그리고 GP라고 하자. 그러니까 FP가 요 P분의 3에 해당되고요. P-3이 GP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의 알맞은수 요 9가 K값입니다. 좋아요. 그랬을 때 FK, GK 곱해보래요. 그럼 F9 곱하기 G9 이렇게 되어 있고요. P자리에다 9 대입하시면 9분의 3, 즉 3분의 1 되어 있고요. P자리에 9 대입하시면 9 빼기 3, 바로 6이 되겠죠. 약분해주시면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자, 봤더니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시, 아, fx가 바로 기함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즉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서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홀수차항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gx도 지금 기함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아, 홀수차항만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fx, gx 이 둘 다 바로 기함수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체호차항의 계수가 1이다 라고 했는데요. 뭐 홀수차항이라고 한다면 뭐 1차항, 3차항, 5차항, 7차항 이건데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쌤은요, 뭐 x의 m제곱으로 시작한다. 자, 이렇게 홀수차항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m은 당연히 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gx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건 알겠는데 몇 차 함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은 홀수인 건 확실하죠. 그쵸?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 계산. 자, 무한으로 하니까요.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무한분의 무한꼴의 요 3이라는 거는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비를 알려준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요.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이면서 그 최고차항끼리의 계수비가 3이 된다라는 걸 통해 좀 구체적인 걸 알아보자고요. 자, f'x, g'x가 있으니까 한번 미분해 보는데,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차수는, 자, 인수, 미분하면요. m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한 차수 줄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g'x도 역시나 최고차만 보자면, 미분해 주시면 n의 x의 n-1 제곱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함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f'x, g'x를 넣더라도 요 아래에 있는 차수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고요. 최고차항들만 써보겠습니다. 자, 분모에선 g'x 여기다가 x의 제곱을 곱하니까 자, 차수가 n-1에서 2 더한 즉 n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러면 f'x는 m의 x의 n-1. 근데 이게 3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n-2하고 n 플러스 2라고 어떻게 했다? 같겠다. 이런 차수가. 자, 그래서 m은 자, 이렇게 넘겨주시면 n 더하기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쵸?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비, 즉 또 m분의 m이 얼마다? 3이다 라는 이 두 조건을 알려준 것이죠. 이걸 통해서 m과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RNC 보시면 m은 3n이구나.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자고요. 자, 그러면 3n은 n 플러스 2. 그러면 n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n에 1 넣어보시면 m은 3. 차수 이제 좀 알게 된 거야. 자, 홀수차항인 건 알았는데 바로 m은 3차, n은 1차였던 거죠. 그럼 fx는 지금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세제곱을 시작하고, 자, 그 다음에 홀수차항만 있어야 되는 기함수니까 1차항이 있을 텐데 먼저 모르니까 ax. 자, gx는요, 역시나 홀수차항으로 있어야 되는데 n이 지금 1이에요. 그래서 x. 자,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f하고 g에다가 함수값 구해야 되는데 이 a 값만 구하면 이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한 가지 안 써먹은 조건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 계산만 해주시면 a 값이 나오겠네요. 자, x에 0 대입했을 때 분모는 0으로 갑니다. 즉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의 계산은 우리가 약분해서 계산한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자, fx, gx 곱할 거예요. 이 fx. 근데 기왕이면 x로 이렇게 묶어 써주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fx하고 gx하고 곱하면 xx 곱하니까 x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a. 자, 그럼 x제곱 x제곱 약분 되죠? 그런 다음에 x에 이제 0을 넣어 보시는 겁니다. x에 0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겠고요.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 fx식도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fx, gx 이제 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함수값만 구하시면 돼요. 자, f2 더하기 g3 이랬는데, 자, f2는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8 빼기 2니까 6이요. 자, g3은 x에 3 대입하시면 그대로 3이겠죠. 다음엔 9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주어져 있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sn의 값은요, 여기는 1-r분의 a에 해당되는 공식, 즉 등비급수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공비하고 첫째 항만 구해주시면 돼요. 저는 첫째 항 구해볼게요. 이 색칠한 첫 번째 넓이를 해결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4다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즉 지름의 길이가 4군요. 자, 그렇다면 반지름은 2에 해당되는 길이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OA도 반지름이지만 OP도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2에 해당되는 길이겠고요. 다음 이 점 쭉 연결해 보면 이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2에 해당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PO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다. 즉 P가 중심일 때 PO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만든 게 이 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반지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니까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인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 문제에서요. 이쪽 각도 줬죠. 30도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주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색칠한 부분을 보자면 요 정삼각형에서요. 그쵸? 자, 요 부채꼴에서 정삼각형을 뺀 요 활꼴만큼, 그쵸? 요걸 또 빼준 부분이다라는 건데, 좀 센스 있게 생각해 볼까요? 제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여기, 지금 활꼴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나, 바로 요 부분이나 어때요? 동일하겠죠? 그쵸? 같은 부채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메꿔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자, 반대편에도 이렇게 보시면 정삼각형이 나올 텐데, 정삼각형에 요 색칠한 부분이 있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보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은 어느 부분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요 바깥쪽에 색칠한 부분 여기다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도 이렇게 해서 이 색칠한 부분 여기다 갖다 메꿔주시고 그러면 결국 색칠한 부분을 옮겨놓고 나면 이 정사각형 넓이 2개에 해당되는구나. 첫 번째 넓이는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될 텐데 이 정삼각형이 2개 있는 거와 같겠죠. 자, 그래서 2 루트 3이 바로 첫 번째 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비를 구해봐야 돼요.
자, 이제 공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큰 원이 있죠. 큰 반원이 이렇게 작은 반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큰 원에 지금 보시면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이 2였었죠. 2가 이 작은 반원이 있죠. 반지름 얼마로 줄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쌤은요, 요만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x라고 놓고요. 그 x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반지름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각이 지금 30도인 걸 알아요. 그럼 특수비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자, 여기 반원의 중심에서요. 여긴 접선이 되는 거니까 이 접점. 자, 그럼 여기는 수직. 그래서 이 쌤이 빗금치고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길이는 역시나 반지름이니까 x라고 놓을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설정할 수 있네요. 2에서 x 뺀 거니까 이건 2-x. 좋습니다. 그럼 30도에 마주보는 거고 90도에 마주보는, 즉 x하고 2-x의 b가 1대 2가 되겠죠. 우리는 30도, 60도, 90도가 1대 루트 3대 2라는 비니까 그중에 1대 2라는 걸 통해서 비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바깥쪽 곱하겠습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자, 3x가 2가 되니까요. 바로 x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비를 구해볼게요.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길이가 2였어요. 반지름. 기존 길이분의 나중 길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3분의 2. 자, 이러면 길이 b가 나올 텐데, 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요? 넓이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길이 b의 제곱에 해당되는 게 넓이 b일 텐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 자, 봤더니 요 색칠된 게 줄어들면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겨요. 또 두 개 생겼던 게 나중에는 네 개로 이렇게 마치 번식하듯이, 그쵸? 개수 b가 있어요. 개수 b가 자, 단계 넘어갈 때마다 2배씩이 되더라, 개수가. 그래서 개수 b까지도 곱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 괄호 안에 계산해 주시면 바로 뭐예요? 6분의 2가 되면서 결국은 3분의 1이네요. 거기에 제곱에 2를 곱하는 거니까 자, 9분의 2가 바로 공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공식 적용시키시면 되죠. 리미트 sn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1-r분의 첫째 항 바로 2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분모 문제에 9 곱할까요? 그러면 9 빼기 2니까 여긴 7이 되겠고 9 곱하면 18 루트 3. 그래서 7분의 18 루트 3.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f0은 0인 3차 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x를 정의하기를 자, 두 구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 이하의 범위에서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점 개수를 hk라고 했을 때 각각 k에 1서부터 7까지 대입해서 나온 값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h1도 구해봐야 되겠고요. h2 또 h3 각각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h4도 구해봐야 되고 h5, h6, h7까지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h라는 값은 교점 개수였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그럼 fx 그래프 그리고 gx 그래프 그려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f'x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fx식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보자고요. f'x는요. 즉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2차 함수일 거예요. 근데 x축과 1과 3에서 만나니까 x-1이라는 인수를 또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요 최고차항 계수 k라고 놓는다면요. 자, 이건 0,1을 지난다라는 거. 자, 0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0 대입해 보시면 3k. 3k가 1이 되기 위해서는 k는 3분의 1이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f'x식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자 1이 되겠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fx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적분해 보면 9분의 1에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x가 되어 있고요. 적분상수 c라고 쓸 건데 어차피 0,0 지나니까 요 c 값은 0이 되겠죠.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f0이 0이다 라는 거 알려줬기 때문에 상수항은 0이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9분의 1 x로 묶어주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해당되면서 이 괄호 안에가 또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래서 9분의 1x에 x-3의 제곱. 자, fx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fx와 gx의 교점계수 찾는 거니까 fx 그래프부터 그려보자고요. 자, 다음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좌표평면을 체크해 보고요. 자, 인수를 봤더니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점 지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는 3,0에서 접하겠네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생각해 보셨나요? 좋아요. 자,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에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다음과 같은 y는 fx라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계수 찾아봐야 되는데 gx는 봤더니 k라는 포인트 왼쪽일 때는 다음과 같이 1차 함수예요. 그리고 x 앞에 계수가 1인 거 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얘가 x에 k를 대입하면 fk, 즉 k, fk를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려봐라 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k 이하에서는요. 그럼 k보다 큰 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k 이하의 범위에서 두 그래프의 교점계수니까 굳이 이 fx는 신경 쓰지 않고 요 1차 함수를 k 이하의 범위에서 그렸을 때 이 fx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일까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쵸? 네. k가 얼마?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7일 때까지 하나하나 다 그려봐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 1인 직선 중에서 좀 기준이 되는 거,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접선을 좀 그려놓고 시작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쌤은요, 하나의 기준선을 좀 그려놓고자 해요. 기준선은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이요. 자, fx 곡선의 접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자, 기울기가 1인 접선이라는 거는 f'x가 1이 될 때 x값을 구해주시면 그 접점 x좌표가 나오겠죠. 자, 근데 f'x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요 식이 얼마일 때? 1일 때 x값. 그럼 1 없어지면서 자,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에 x가 0이 될 때 x값인데 자, 3을 곱해주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일 때. 자, x로 묶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면서 x가 0과 4가 나오겠네요. 즉 0이라는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게요. 쌤은요. 원점 지나는. 자, 이 그래프가 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축이 있겠고요. 자, 우리는 0에서 만나면서 3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좋아요. 3에서 접하는. 자, 이제 접선을 그어볼 텐데 기울기 1인 게 자, 이 0,0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접선이요. 이렇게 접선을 그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젠가 또 만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 만나는 교점도 찾아주시면 조금 더 그래프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가 0,0이라는 점에서 기울기 1인 접선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 직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울기 1인 거고 0,0지니까 y는 x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럼 y는 x하고요. 주어진 식 있죠. 주어진 fx하고의 교점을 구해보시면 이 점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교점 구해보시면 6이 돼요. 실제로 여기가 6,6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x에 6 넣어보시면 6,6 이 fx도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교점까지 자 6,6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자, 위쪽은 잠깐 좀 지워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가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는 접선이에요. 근데 또 하나 나와요. 자, 4일 때요. 즉 여기가 한 4 정도라고 보내면 이 정도. 이 점에서 자, 우리는 접선을 딱 그어주면 저 파란색하고 또 평행이게 기울기 1로 똑같으니까 이것도 기울기 1인 접선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체크해 보면 되는데 뭐냐면 자 이제 K가 1일 때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K가 1일 때. 그러면 K, FK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1, 자, 요 점이죠. 요 점은 지나는 요 파란색 선보다는 아래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요 파란색 선과는 뭐인? 자, 평행인 선을 쭉 긋는 거죠.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만나는 교점 개수인데 교점 개수 셀 때 중심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이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했죠? K 이하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점 왼쪽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 구간에서는 봐라. 근데 여기도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요 만나는 요 점 1, 요 위에 있는 점 있죠. 1, F1도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 둘. 그래서 몇 개? 2개가 되겠죠. 그럼 H2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 에서 2점이죠. 2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 오른쪽 그을 필요도 없죠. 하나, 둘. 우리는 2개. 자, 이제 H3도 요 점 지나는 거죠. 자, 3,0 지나면서 이렇게 그어보시면 지금 하나랑 자, 여기 다 안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2개 나오겠죠? 이거 다 2개예요. 그럼 H4. H4가 요겁니다. 요 파란색 선, 그죠? 요거 지나는 거 쭉 그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 자, 접점 하나 하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도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이제 파란색 접선인데 결국엔 이게 2개죠. 세보시면. 자, 이제 H5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5라는 거는 지금 요 점 있겠죠? 그렇죠. 5, F5 요 위에 점면서 길이가 1인 직선 이렇게 그으시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점 하나 그리고 둘, 셋, 3개 만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H6을 볼까요? 자, 6은 6,6이죠.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은 처음에 이 0,0에서 그었던 그 접선이에요. 그래서 접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접점 하나. 그래서 한 점에서 접하니까 그치? 접점 이렇게 해서 2개. 이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H7이요. 7한 건 더 위에 있는 점이겠죠. 여기서 기울기 1인 직선 쭉 그어버리면 이쪽에서 안 만나요. 그렇죠? 이 점 하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1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 2가 몇 개예요? 2가 5개니까 10이고요. 그래서 3 하나, 1 하나 이렇게 나오네요. 14에 해당되는 값이구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